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레스토랑 서비스 운영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실제로 레스토랑에서는 어떠한 서비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유형을 분류해 가면서 이 서비스 상품을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직무에 대해서, 서비스의 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서비스의 운영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먼저 이 테이블 서비스 아시죠? 가장 전형적이고 오래전부터 유래되어 온 그런 서비스 형태입니다. 직원이 직접 음식을 서비스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편히 쉴 수 있고,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로 환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러한 셀프 서비스보다는 테이블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이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 서비스는 대개의 경우에 이 손님이 손님의 오른쪽에서 식사를 서브하고 손님의 오른쪽으로부터 그릇을 치워주는, 그래서 손님의 오른편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그러한 기법이죠. 그리고 셀프 서비스, 이것도 배웠었습니다. 이 외식업체에 이 셀프 서비스가 나오게 된 것도 이 인건비가 상승하고 원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원가를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셀프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이 카페테리아나 뷔페 서비스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는 쉬우니까. 카운터 서비스도 역시 인건비 상승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경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서비스인데요. 고객이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먹을 수가 있고, 또 주문에 의해서 직접 주방으로부터 만들어서 내놓기 때문에 조리사와 고객이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카운터 서비스에, 그래서 이 카운터 서비스의 의자 있죠. 이 의자는 금속재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물론 이 카운터 서비스도 음식의 가격이 매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의자의 재질도 달라지겠지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금속 재질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서비스의 제공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방금까지는 운영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요. 이제 서비스를 실제로 직원들이 고객에게 어떻게 제공하느냐 하는 건데요. 우선 플레이트 서비스입니다. 이 플레이트 서비스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 가장 테이블 서비스 중에서 가장 간단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에서 이 접시에 요리가 담겨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직접 들고 이 접시채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 약식 형태로 회전이 빠른 대중식당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기법이고요. 그래서 고객이나 직원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것으로, 그래서 한 명의 서버가 요리가 담겨진 접시 3-4개를 한꺼번에 들 수도 있는 그러한 능숙한 서버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순서를 잠깐 보면은요, 이 식사 서브는 손님의 오른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이거는 매우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접시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손님 앞에서 테이블에 접시를 밀어 넣을 때 오른발을 살짝 식탁 가까이에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접시를 식탁 모서리에서 2cm 가량 밀어넣는 이런 식으로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접시를 운반할 때 기울이지 않게 하고 조용히 걷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빈 접시의 철거는 식사 순서에 따라서 다른데 이 식기가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무리하게 많은 접시를 운반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식사를 서브하는 원래는 어린이, 여자, 주빈, 고령자의 순으로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은 플레이트 서비스를 했고요. 이 트레이 서비스는요, 이 요리가 담겨진 여러 접시를 쟁반에다가 담아서, 혹은 직접 요리를 쟁반에다 담아서
고객의 식탁까지 운반하는 서비스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서비스보다 안전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트레이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주로 호텔의 룸 서비스, 그리고 커피나 디저트를 제공할 때, 그리고 항공사의 기내 식사, 그리고 급식 등을 제공할 때 이 서비스 방식이 이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치에 들고 놓고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단체 급식을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카트 서비스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리돈, 트롤리, 이런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동식 카트를 가지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미국식은 이 카트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카트를 이용한 서비스를 우리가 프렌치 서비스라고 합니다. 뒤에서 다시 나올 거니까 그때 보고요. 이 서비스는 주방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종류의 음식과 그 재료를 카트에 싣고 이 고객의 테이블까지 와서 보는 앞에서 직접 조리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죠. 가장 격조 높은 서비스의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비스 제공 방법에 의한 분류였고요. 서비스 형식에 의한 분류, 방금 했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거예요. 우선 이 프렌치 서비스, 프랑스식 서비스입니다. 이 유럽의 귀족들이 좋은 음식을 원하거나, 그리고 시간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아주 우아한 그러한 서비스죠. 그래서 요리는 주방으로부터 무거운 실버 플레이트에 담아서 아래에 있는 게리동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고객 앞에서 이 알코올 램프나 버너를 사용해서 셰프드 랭이라는 지배인이죠. 이 지배인에 의해서 요리가 서비스가 되는 것을 우리가 프렌치 서비스라고 하는데, 더 내용을 보시면은요, 셰프드 랭, 셰프드 뱅, 게리동 이런 용어들을 참고로 보시는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프랑스식의 이 직원들은 두 사람이 함께 구역을 담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한 사람은 셰프 드랭이라고 하고요.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셰프 드뱅은 이 주로 음료를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 협조를 하게 되죠. 그 대신 아주 전문적인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식 서비스는 모든 요리를 이 게리동에 의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사진에서 이 카트 같은 것, 요것을 게리동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게리동은 항상 깨끗이 이렇게 손질된 상태에서 고객의 식탁 앞에 놓고 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객의 식탁과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운반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카트가 있는데,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서비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운반을 위해서 만든 카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이 카트는 다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랑스식 서비스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이 플람베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 이 요리가 일부분만 조리된 그런 요리가 접시에 담겨져서 이 꼬미드랭이라는 사람이 식당으로 운반을 합니다. 조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게리동의 이 렌지 위에 놓여진 접시를, 그래서 손님에게 일단 한번 보여주고, 그래서 게리동 위에서 이렇게 카빙을 한다든가, 그리고 요리를 완성한다든지, 그래서 일부분 조리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람베는 이런 식으로 불꽃을 이용해서 식사를 한층 더 그 식욕도 돋구고 또 보여주기
화려하게 나타내서 강한 식욕과 인상을 남겨주게 되는 이러한 서비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분 조리를 나와서 하게 되는, 그래서 프렌치 서비스는 가장 최상의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렌치 서비스를 특징을 한번 볼 텐데요. 프렌치 서비스를 다른 말로 게리동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서비스들을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유래가 이 프렌치 서비스에서 됐다. 먼저 첫 번째는 일품 요리를 사용하는 고급 식당에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식탁과 식탁 사이에 외건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숙달된 그 직원으로부터 접객 편성이 이루어지므로 인건비의 지출이 매우 높겠잖아요. 그리고 손님은 자기 양껏 먹을 수가 있고, 남은 음식은 따뜻하게 보관되어서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단점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프렌치식을 봤고요. 다음은 러시안 서비스입니다. 이 러시안 서비스는 앞서 배웠듯이 플레이트 서비스 있잖아요. 플레이트 서비스 혹은 실버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이 프렌치식 스타일과 유사한 점은 많아요. 대단히 고급스러운 그런 서비스인데, 그런데 이제 종사원이 이 무거운 플레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식탁 차림은 이 게리동 서비스와 같은데, 이 게리동 서비스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은 혼자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고요. 모든 요리가 주방에서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게리동 서비스는 일부 고객 앞에서 보여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주방에 주문을 놓고, 그리고 주방에서 완전히 조리가 돼서 이러한 은식기 쟁반에 담겨져서 장식이 되어 있으면 이 요리를 이런 식당에 이 사이드보드에 놓고 이 접시만을 먼저 고객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플레이트만 먼저 갖다 주고 나서요. 그래서 이 요리들을 먼저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나면 고객이 셀프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직접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면 이렇게 직원이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 그래서 러시안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미국식과 프랑스식이 결합된 그러한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전형적인 연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우아하게 멋있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게리동 서비스에 비해서 특별한 준비물이 필요는 없습니다. 접시에 담겨진 요리는 고객의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고요. 이 게리동 서비스에 비해서는 시간은 절약이 되겠죠. 하지만 이 마지막 손님은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는, 그래서 미리 요리를 보여주고 차례차례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약간 뷔페식의 셀프 서비스를 하게 되면, 뷔페식의 특성을 지닌다면 마지막 손님은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죠. 음식은 비교적 따뜻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고객과 손님을 이렇게 혼용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손님이라는 용어가 한국식으로 오면서 이 고객을 약간 낮게 부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영어식에서는 이 손님을 게스트라고 해서 이 고객보다는 훨씬 큰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식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배운 플레이트 서비스의 전형적인 건데요. 이 프랑스식이나 러시안식보다는 덜 화려하지만 가장 신속하고 능률적인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맥도날드 서비스인데, 요즘 맥도날드 서비스에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 서비스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미국식 서비스를 할 때 주의할 점, 바로 엄지손가락이 너무 깊숙이 당겨서 음식에 닿지 않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 플레이트째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접시를 수평으로 잡아서 접시 안쪽에 소스가 옆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손에 너무 많은 접시를 들지 말아야 되고요. 위험 부담이나 위생적인 면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식 서비스의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로 주방에서 접시에 담겨지면 접시채 운반해서 서브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빠른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디테일한 미각까지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음식이 빨리 식을 수가 있겠죠. 고급 식당보다는 고객 회전이 빠른 식당에 적합하고요. 직원 한 사람이 보다 많은 테이블의 손님을 담당하면서 서빙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형 서비스를 보도록 할게요. 이 가족형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이런 중국 음식점에서 많이 보는데 원래는 영국식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미국식 서비스를 변형한 서비스 방법인데요. 이 주방에서 만들어진 요리는 접시에 담아서 이 식탁 중앙에 놓게 되죠. 그러면 손님들이 스스로 각자 적당한 양을 배분해서 때로는 이 직원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가족형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족형 서비스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가족형 서비스의 특성 첫 번째는 서비스 방법이 단조로워서 이 서비스에 능통하지 않은 직원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 스스로가 요리를 배분해서 먹고요. 많은 고객을 서비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리를 고객이 직접 하기 때문에 종사원이 이 고객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가 이 다른 고객들에게 호화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뷔페 서비스인데 뷔페 서비스는 너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뷔페 서비스에 대해서는 간단히 특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뷔페 서비스는 많은 수의 고객을 유치하고 접대할 수 있죠. 그리고 국적이 다른 여러 나라 고객 혹은 고객의 다양한 층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양껏 먹을 수가 있고요. 소수의 종사원으로 많은 고객을 서비스할 수 있으나 때로는 요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육고기 종류는 조리사가 직접 카빙을 해주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뷔페 서비스까지 모두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서비스의 제공 방식, 형식,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들 여러분도 오늘 봤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이 레스토랑의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